오후 2시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골목길에 검은색 BMW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남자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차콜 정장을 입고 있었죠. 48살의 강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오메가 스피드마스터가 채워져 있었어요. 강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근처 고급 일식집에서 점심 약속이 갑자기 취소되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들어선 곳이 바로 이 골목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곳이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해담 칼국수라는 낡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 글씨는 세월의 흔적으로 발해 있었지만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그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육수 냄새가 골목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강 사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서민적인 식당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고 냄새도 좋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칼국수 끓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메뉴판이 손글씨로 적혀 붙어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은 몇 명 없었지만 여전히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강 사장이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자 20대 중후반의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이었어요. 그녀는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번져 있었죠. 맑은 눈빛과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진이가 밝게 인사하며 물수건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강 사장의 모습을 보자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다시 정중하게 메뉴판을 건넸어요. 이런 동네 식당에서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드시겠어요? 수진이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강 사장은 메뉴판을 받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힐끔거리며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런 곳에서는 자신 같은 사람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바지락 칼국수 하나 주세요. 강 사장이 메뉴판을 보며 말했습니다. 메뉴판에는 바지락 칼국수, 들깨 칼국수, 해물 칼국수가 적혀 있었어요. 네, 바지락 칼국수 하나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수진이가 대답하며 주방 쪽으로 주문을 전했습니다. 수진이가 주문을 받다가 강 사장이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의 손목에 찬 시계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 시계. 수진이가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죠. 네? 뭐라고 하셨나요?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지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금방 갖다 드릴게요. 그녀가 당황하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저 손님 시계 봤어요? 우리 엄마 시계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신기해요. 뭐? 그럴 리가 있나? 주방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이 반신반의하며 대답했어요. 정말이에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심지어 시계줄까지 똑같아요. 진짜 신기하죠? 강 사장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자신의 시계는 한정판 모델이었거든요. 그것도 당시 국내에 몇 개 들어오지 않은 희귀한 모델이었죠. 그런데 동네 칼국수집 직원의 어머니가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될까요? 설마 가짜를 보고 갔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강 사장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곧 수진이가 뜨거운 칼국수를 조심스럽게 들고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칼국수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바지락 칼국수 나왔어요.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그녀가 칼국수를 놓으며 다시 한번 강 사장의 시계를 힐끔 보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기요, 혹시 그 시계. 정말 신기해요. 네? 강 사장이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냥 저희 엄마 시계랑 정말 똑같아서요. 수진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알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이렇게 똑같은 시계를 보다니. 강 사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시계는 28년 전 20살 때 첫사랑에게 선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과 대출까지 받아서 산 것이었어요. 당시 자신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6개월 동안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건 흔한 모델은 아닌데요. 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시계를 내려다보며 확인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더 신기하네요. 수진이가 순진하게 대답했어요. 저희 엄마가 진짜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항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시면서 가끔씩만 꺼내보세요. 제가 어릴 때 한번 만져보려고 했다가 엄청 혼났어요. 강 사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소중하게 보관한다는 말, 그리고 똑같은 시계라는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님이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나요? 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더 오래됐을 수도 있고요.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계산하며 대답했어요. 강 사장은 칼국수 숟가락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8년 전 그가 20살 때 선물했던 시계. 그 시계를 받았던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너무나 황당무계한 상상이었으니까요. 아,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요. 수진이가 강 사장의 굳은 표정을 보고 미안해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칼국수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그 시계와 28년 전의 기억들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혹시 강 사장이 다시 수진이를 불렀습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강 사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한참을 망설였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어요. 처음 보는 손님이 갑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물어보다니 이상했거든요. 저희 엄마요? 왜 갑자기? 아, 그냥 시계 얘기를 하다 보니 궁금해서요. 강 사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는 한서연이에요. 근데 왜요? 수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죠. 손님의 표정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강 사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서연. 28년 전 자신의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그는 가슴이 쿵쾅쾅 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설마 했던 생각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혹시 어머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강 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48이세요. 근데 정말 왜 그러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48 자신과 동갑. 강 사장은 더 이상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서연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퇴근 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저녁 드라마를 보고 있었죠.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어서 와. 오늘 일은 어땠어? 서연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엄마, 오늘 가게에 이상한 손님이 왔어요. 수진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손님? 서연이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이상한 손님 한둘쯤은 늘 있는 일이었거든요. 네, 정장 입은 부자 같은 아저씨였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시계랑 똑같은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서연의 손이 리모컨을 쥔 채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정말이에요. 처음에는 비슷한가 보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똑같더라고요. 모양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심지어 시계줄까지 똑같았어요.
수진이가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은 리모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똑같았어? 네.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고 했더니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얼굴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엄마 이름이랑 나이까지 물어보고. 정말 이상했어요. 수진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정말 설마 그 사람일까? 28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서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지만 계속 대답했어요. 40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고 정장이 잘 어울리고 되게 부자 같아 보였어요. 그게 다야?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 그리고 목소리가 좀 낮은 편이었고요. 눈이 크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참, 그리고 성이 강씨라고 하던데요. 수진이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 그 성씨를 듣는 순간 28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강민호. 자신의 첫사랑이자 수진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웃을 때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까지 똑같다니. 틀림없었어요. 엄마? 엄마,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다가오며 물었어요. 어머니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아, 아니야. 괜찮아.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수진이도 씻고 일찍 자.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진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 마. 서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토닥였어요. 서연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28년 만에 듣는 그 이름, 그리고 똑같은 시계.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잠시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 후 서연은 옷장 쪽으로 갔습니다.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어요.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는 서랍이었죠. 그 안에는 오래된 옷가지들과 낡은 사진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가장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상자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시계가 들어 있었죠. 28년 전 민호가 선물해준 시계였습니다.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었어요. 배터리가 다 닳아 오래전에 멈춘 시계였죠. 하지만 외관은 여전히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서연이 그동안 얼마나 소중하게 보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시계를 뒤집어 뒷면을 보니 Forever Young이라는 영문 글씨가 여전히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연아, 이거 받아. 20살의 민호가 수줍게 상자를 내밀었던 그날. 뭐야 이게? 서연이 상자를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었죠. 시계야, 내가 6개월 동안 아르바이트해서 산 거야. 너한테 주고 싶었어. 민호야, 이거 비싼 거잖아. 이런 거 사면 안 되는데. 괜찮아 서연아, 우리 언제까지나 젊게 살자. 이 시계처럼 시간이 멈춰버렸으면 좋겠어. Forever Young, 영원히 젊게 뒷면에 새겨 넣었어. 그때는 정말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난해도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떠났어요. 대학을 졸업한 후 민호의 부모님은 그를 미국 유학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서연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반대했었거든요. 부잣집 아들과 가난한 집 딸. 민호의 부모님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죠. 민호는 유학을 간다며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이 말이에요. 서연은 신문을 통해 민호가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서연은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민호에게 연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 전화했을 때 민호의 어머니가 받았고 차갑게 말했죠. 민호는 이미 미국에 갔어요. 다시는 우리 아들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과는 안 어울려요. 그 말에 서연은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민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을 테니까 자신이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서연은 혼자서 수진을 낳아 키웠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서연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민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로 28년을 살아왔습니다. 서연은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호야, 정말 너였어? 정말 너였던 거야? 그동안 가끔씩 민호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직접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다니. 그것도 수진이가 일하는 가게에.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극적이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고 시계를 상자에 넣었습니다. 응, 괜찮아. 들어와. 수진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혹시 그 아저씨 아세요? 엄마 반응이 너무 이상해서. 서연은 한참 동안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2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민호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진아, 그 손님, 이름이 뭐라고 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름은 안 들었는데. 성만 강씨라고 들었어요. 왜요, 엄마? 아니야, 그냥. 혹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해서. 정말요? 아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아버지일지도 몰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엄마, 뭔가 숨기고 계시죠? 수진이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수진이도 이제 자, 내일 또 일찍 나가야지. 수진은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어요. 엄마도 푹 쉬세요. 수진이가 나간 후 서연은 다시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2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시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마치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처럼. 민호야, 정말 내가 돌아온 거야? 서연은 시계를 꼭 쥐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강 사장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잠에서 깬 후 다시 잠들 수 없었거든요. 밤새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 수진이라는 이름, 나이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어맞았어요. 강 사장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고층 사무실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온통 28년 전의 기억들만 떠올랐습니다. 오전 8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한 박 부장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출근하셨습니까? 들어와. 강 사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 부장은 15년간 강 사장을 보좌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강 사장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었죠. 무슨 일이십니까? 안색이 좋지 않으신데요. 박 부장. 강 사장이 의자를 돌려 박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조사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조사요? 박 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강 사장이 이런 부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한서연이라는 여성에 대해서요. 나이는 46. 딸이 수진이고 나이는 20대, 현재 해담 칼국수집에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강 사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은 메모를 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해 드릴까요? 가족관계, 과거 이력. 강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28년 전쯤에 누구와 교제했는지도 알아볼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급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조사해 주세요.
그리고 박 부장. 강 사장이 박 부장을 불렀습니다. 이건 철저히 비밀로 해주세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요. 물론입니다, 사장님. 박 부장은 강 사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박 부장은 조사 결과를 들고 강 사장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해보세요. 강 사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서연 씨는 현재 해담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10년 전부터 그 가게를 운영해 오셨고요. 따님 수진 양은 28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한서연 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 부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수진 양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서연 씨가 혼자 키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강 사장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28년 전 교제 상대는? 그 부분은 정확한 기록을 찾기 어려웠지만 당시 함께 일했던 카페 동료들을 수소문해 본 결과 강민호 사장님과 교제하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강 사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확인하고 나니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그분을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며칠 후 오후 2시 박 부장은 해담 칼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가게가 한산한 시간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박 부장이 들어서자 수진이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한서연 씨 계신가요? 박 부장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저희 엄마요? 지금 안 계신데. 누구세요? 수진이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어요. 아, 개인적인 일로 잠시 뵙고 싶어서요. 언제쯤 오실까요? 30분 후면 오실 거예요. 박 부장은 가게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장을 보고 돌아오는 서연을 발견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한서연 씨이신가요? 서연은 가게 앞에서 정장 입은 남자를 보자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수진이가 말했던 그 손님이 떠올랐어요. 네, 근데 누구시죠? 저는 강민호 사장님의 비서실장 박영수라고 합니다. 잠시 개인적으로 여쭤볼 말씀이 있어서요. 박 부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강민호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민호였던 거예요. 꿈이 아니었어요. 강민호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가게 말고 조용한 곳에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수진아. 서연이 가게 안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잠깐 다녀올게. 가게 좀 봐줘. 네, 엄마. 근데 어디 가세요? 금방 올게. 두 사람은 가게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서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박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28년 전에 강민호 사장님을 아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박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연은 커피잔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28년 전에 사귀었어요. 그렇다면 박 부장이 더욱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따님 수진 양의 아버지가 혹시?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2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강민호가 수진이의 아버지예요. 박 부장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네, 말하지 않았어요. 일부러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사람은 유학을 가야 했고 저는 가난한 집 딸이었어요. 그 사람 부모님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고요.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었겠어요? 박 부장은 서연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뵙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 시간이 되실까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28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수진이에게도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사장님도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따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고요.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서연이 간청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건 제 명함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박 부장이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일어났습니다. 서연은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강민호 사장이라는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난한 대학생이었던 그 민호가 이제는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수진에게 말해야 할까? 민호를 만나야 할까? 28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나타난 걸까? 밤 10시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수진에게 말해야 한다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 방으로 좀 와봐. 서연이 딸을 불렀습니다. 왜요, 엄마? 수진이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앉아봐. 엄마가 중요한 얘기 할 게 있어. 서연의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수진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아. 서연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말할게. 내 아빠는 돌아가신 게 아니야. 살아계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시계 아저씨가 내 아빠야. 강민호, 그 사람이 내 친아버지야. 수진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아빠가 저를 버린 거예요? 엄마를 버리고 간 거예요? 아니야. 서연이 급히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있는 줄 몰랐어. 엄마가 말하지 않았거든. 왜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달랐어. 아빠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엄마는 가난했지. 아빠 부모님이 강하게 반대하셔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아빠가 유학을 갔을 때 엄마가 임신한 걸 알았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아빠의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아빠를 만날 수 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엄마도 혼란스러워. 28년 만에 다시 만난다는 게.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우리 천천히 생각해봐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어요. 민호를 만나야 할까? 이대로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수진이의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딸도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아침 서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 부장이 건넸던 명함을 꺼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부장님이신가요? 저 한서연입니다. 전화를 받은 박 부장은 즉시 강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강 사장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했어요. 28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내일 저녁 6시에 칼국수 집으로 오세요. 수진이와 함께 기다리고 있을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강 사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옷장을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며 무엇을 입어야 할지 고민했어요. 정장은 너무 격식 있어 보이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한 것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엄마, 그냥 편한 옷 입으세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이가 어머니를 달래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6시 강 사장이 해담 칼국수집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하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사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서 와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28년 만에 다시 보는 민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때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강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연이 꽃다발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꽃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세 사람은 가게 안쪽 조용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미리 오늘 휴무라는 팻말을 걸어두었거든요. 침묵이 흘렀어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두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강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28년 만이네. 응, 오랜만이야, 민호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강 사장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서연의 손을 보니 세월의 고생이 느껴졌습니다. 살만했어. 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힘들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있었고 민호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강 사장은 서연의 말 뒤에 숨겨진 고생들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때 수진이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제 아빠가 맞나요? 강 사장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는 서연을 닮아 있었지만 자신의 모습도 보였어요. 눈매와 입모양이 특히 자신과 닮았습니다. 그래, 내 아빠가 맞아. 수진아. 수진이가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강 사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감동으로 목이 메었어요. 감사해요. 수진이가 수줍게 대답했어요. 처음 보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 정말 제 아빠가 맞나요? 이게 꿈은 아니죠? 그래, 내 아빠야. 미안해, 수진아. 지금까지 몰랐어서. 내가 있는 줄 알았다면. 강 사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말씀 안 하셨으니까요.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이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강 사장은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원망스러우면서도 이해가 됐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 임신한 걸 알았다면 나는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 서연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유학 가야 했고 나는 가난한 집 딸이었잖아. 당신 부모님은 나를 인정하지 않으셨고 임신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겠어? 그래도 강 사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도 알았어야 했어. 내 아이인데, 내 딸인데. 당신이 떠날 때는 그런 생각 안 했잖아. 서연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떠났잖아. 전화 한 통, 편지 한 장 없이. 엄마, 아빠, 그만해요.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 지난 일이잖아요. 이제 우리 앞을 봐요. 두 사람은 딸의 말에 침묵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강 사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그때 내가 잘못했어. 용기가 없었어.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지 못했고 너를 지키지 못했어. 서연은 민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자니 28년 동안 쌓였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나도 미안해. 임신 사실을 숨긴 건 내 잘못이야.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강 사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민호야. 서연이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강 사장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어? 응. 수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도. 서연이 민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하자. 급하게 하지 말고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 물론이야. 얼마든지 기다릴게. 강 사장이 서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수지는 부모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좋아요. 엄마, 아빠. 드디어 우리 가족이 됐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28년 만에 이루어진 재회,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 사장은 매일 저녁 칼국수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매일 저녁 강 사장은 칼국수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산책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는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왜? 서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식으로 결혼할까? 강 사장이 제안했어요. 정말요? 진짜 결혼하실 거예요?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졌어요. 서연은 한참 생각했어요. 결혼. 20살 때 꿈꿨던 일이 46이 되어서야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나이도 많은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 강 사장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결혼하세요. 수진이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자 민호야. 몇 주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칼국수집 단골 손님들과 강 사장의 지인들이 참석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겨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서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강 사장은 네이비 정장을 입었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강 사장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로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28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키스를 해주세요. 두 사람이 키스하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지는 감동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축하해요, 엄마 아빠. 결혼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강 사장이 마련한 따뜻하고 아늑한 집이었어요. 칼국수집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연이 평생 해온 일이었고 또 그곳에서 다시 만난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새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시계를 꺼내보았습니다. 강 사장은 손목에서 시계를 풀었고 서연은 서랍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두 개의 똑같은 오메가 스피드마스터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여보, 이 시계들 봐. 28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하네. 서연이 말했습니다. 강 사장은 서연의 시계를 들어 뒷면을 확인했어요. 포레버 0이라는 글씨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여보, 시간은 멈출 수 없지만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 서연이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포레버 0. 강 사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약속했잖아. 영원히 젊게 살자고. 포레버 0.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28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루어진 사랑 그리고 완성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시계는 여전히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들의 사랑도 계속될 것입니다.